Hello everyone and welcome back to my show, The Interview. I'm your host, Susan Lee MacDonald. In 1977, a movie, Star Wars, broke all kinds of box office records and wowed audiences all over the world. The computer graphics were incredible and people just were so amazed at what they saw. Inspired by what he saw in Star Wars, today's guest is Lee Seung-hoon, who is now one of the top technical directors at ILM, where George Lucas made that amazing movie. We're going to get to talk to him and find out all about his aspirations and his dreams and all the incredible movies he's worked on. So let's go meet him today. Lee Seung-hoon, the creature technical director at the Industrial Light and Magic, a motion picture visual effects company founded by George Lucas. With his magical touch, he has breathed life into a number of Hollywood movies, including Harry Potter, Avatar, even Star Wars, which revolutionized computer graphics. Despite his job application being rejected nearly 100 times, he did not give up. And he finally got a chance to show his creativity and artistic talent. He has gained success as a creature technical director, working on big-budget Hollywood films. Stay tuned to learn more about his stor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한국에 지금 휴가차로 들어오셨는데 네.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는 게 너무 영광이네요. 아유, 제가 영광이죠.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한국에 휴가 와서 어떻게 재밌게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예, 한국은 항상 오면은 저한테는 이제 항상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 부모님을 봐야 되는데 또 장남이고 그러는데 네. 항상 못 뵈서 이제 그런 마음 가슴 한 곳에 항상 그런 게 있었는데 오면은 가족과 항상 같이 보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휴가를 미국에서 되도록이면 안 보내고 네. 그거를 이제 한 달, 두 달 모아놨다가 한국 올 때 다 쓰고 가요. 그렇군요. 지금 한국에서 휴가를 보내는 동안 이제 미국에서 작업을 하셨던 이제 영화가 여기 개봉을 했잖아요. 네. 그 파시픽 림이 나온 네. 거죠? 제일 좋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자막이 보이더라고요. 한글로. 그게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네. 왠지 친숙한 거 있죠. 제가 아는 언어가 내가 만든 영화에 같이 껴서 나온다는 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색다른 일이니까. 또 회사 내에 이제 커다란 극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그쪽에서 이제 상영을 미리 다 보고 작업하는 과정을 모두 다 보게 되는데 네. 그때 이제 모든 옆에 앉아 있는 스태프들, 모든 사람들이 저건 고쳐야 된다 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영어잖아요. 네. 근데 주위를 돌면 다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말로 하고 참 틀리더라고.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네. 감독님이 그 패시픽 림 영화를 제작을 하시면서 어떤 씬을 담당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 초반부에 보면은 그 집시 데인저라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든 거대한 로봇이 나오는데 네. 그 로봇이 그 상어처럼 생긴 이렇게 뾰족한 코가 뾰족한 거랑 초반부에 이제 바다 한가운데서 싸우게 됩니다. 그 싸우게 되는데 그 상어한테 로봇이 이제 찔리면서 팔이 이렇게 뚝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 머리로 그 손가락으로 이제 머리채를 쥐어닫고 사람을 이제 끌어당기잖아요. 그래서 형이 네. 죽게 되잖아요. 네. 그 시퀀스를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 시퀀스를 담당을 하시면서의 참 많은 시간과 노력이 갔을 텐데. 한 가지 예로 이제 그 괴물이 예. 그 집시 데인저의 머리를 이제 탁 찝었을 때 그 조종실 내부에 있는 그 장면들이 모두 찌그러지는데 네. 그 찌그러지는 거를 위해서 모델링이나 어떤 제품을 준비해 놓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손이 어떤 식으로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필요한 부품들을 이제
만들어서 그 안에 떨어지게끔. 근데 감독님이 봤을 때는 그냥 부숴달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이게 부서졌는데 이게 좀 뉘앙스가 약하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케이블 같은 게 툭 떨어져서 댕글댕글하면서 여기에 이제 파편이 불꽃이 튀면 더 좋을 것 같다. 네.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집어넣으면 이제 그런 게 선택이 돼서 예. 좀 더 이제 디테일이 올라가게 되죠. 그럼 지금 그 결과물에 만족을 하시나요? 만족이 안 되죠, 항상. 만족이 안 되는데. 왜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작업자라는 게 이제 항상 자기가 할 때는 완벽하게 보이는데 네. 이게 어떤 몰입도죠. 어떤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그 그림에 몰입하다 보면 이제 된 것 같아. 이만하면 완벽한 것 같아. 그리고 하루만 다시 그 그림을 보게 되면은 내가 미처 못 봤던 그림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쳤는데 왜 놓쳤을까? 작업을 하다가 그런 결과가 많이 생기니까 되도록이면 안 놓치기 위해서 예. 그림을 만든 다음에 보통 뒤집어요, 이렇게. 뒤집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플립을 시켜놔요. 아하. 그러면 사람의 보는 눈이 호랑이가 뛴다라는 거를 하루에 20번씩 한 3일을 보게 되면은 그 그림을 보지 않더라도 다음 동작이 먼저 이 잔상이 이게 남아 있어요. 네, 네. 근데 얘를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틀어보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뛰는 거는 이제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이제 근육이 뭐가 좀 이상하네 이런 게 이제 보이게 되죠. 아하. 그게 또 안 되면 이제 네. 상하로 뒤집어 버리죠. 와. 사람의 모든 물체는 머리가 위에 있고 다리가 밑에 있는데 네. 다리가 위로 가 있는 거예요. 머리가 위로 가면 일단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과정에서도 이게 뭐가 틀리다라는 걸 사실 좀 캐치하게 이거는 되죠. 감독님만의 비법인가요? 아니면 이거는 원래 그 인더스트리에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하죠. 그러니까 좀 더 자기 작품에 대해서 좀 욕심을 내고 좀 네. 완벽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작업을 하죠. 일단 먼저 제가 ILM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ILM에서 그 수석 기술 감독으로 계시는데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ILM은 이제 조지 루카스가 1971년도에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스페셜 이펙트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30년이 넘었죠. 40년 가까이. 거의 40년이 됐죠. 예. ILM에서는 이승훈 감독님이 어떤 일을 하시며 그리고 그 디지털 아티스트 어떤 일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은 이제 크리처 디벨롭먼트 팀이에요. 제가 거기서 이제 하는 일이라면 뭐냐면 참고로 제 와이프가 이제 제가 결혼을 했는지 이제 내년이면 10주년인데 근데 제가 뭘 하는지를 몰라요. 이게 왜 모르냐면은 저는 정말로 많이 설명을 했어요. 예. 그러면은 그 여자분들의 특성이 기술적으로 나오면은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뭔데라고 하면 이제 이게 반복 질문이 되니까 알았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냥 오빠 영화 만든다고. 아니 영화를 만드는데 그 중에서 뭘 하냐고 이렇게 설명해달라고 하면 그 중에서 이제 싹 설명. 이게 됐고 영화 만드는 거 맞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 중에서도 일반 이제 컴퓨터 그래픽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가 하는 역할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 이제 일반 사람들은 사실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타워즈 같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슈퍼맨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비행체도 있을 거고 사람도 예. 있을 거고 크리처도 있을 건데 크리처라는 게 이제 옷이나 어떤 갑옷이나 어떤 탈 것을 하면서 이제 그 공간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 공간에서 움직이는 이 옷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초당 한 3km를 날아간다고 얘기를 하면은 초당 3km 날아갔을 때는 이 옷이라는 게 거의 찢어질 정도로 이제 팔락이든지 예.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만 이 비유적으로 완벽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하. 그래서 비유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거를 사람들한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가진 이제 트릭을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스파이더맨이 뭐 몇백 미터를 날아가더라도 자연스럽게 나풀나풀하면서 이제 갈 수 있게끔. 네. 이제 문제는 외계 생명체를 해야 되는데 걔를 데려다가 해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예. 존재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비슷한 생물체. 그래서 이제 데이비 존스라고 이제 캐리비안 해적이 나왔으면 네네.
그 데이비 존스의 얼굴은 사람이지만 이제 밑에 턱 수염부터는 이제 문어발이잖아요. 예. 그럼 걔를 어떤 식으로 접목을 시킬까? 그러면 수염에서 얘가 움직였을 때 어떤 식으로 이게 다리가 움직이게 될까? 그런 걸 이제 저희 스스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게 되죠. 그 캐리비안 해적 그 Pirates of the Caribbean 작업을 하셨을 때 그 얼굴에 그 문어 그 비어드가 있었었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계획을 하시면서 참 많은 시도를 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 리얼하게 그걸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었는지. 첫 번째로 모델링을 하는 사람. 그 해저에 있는 어떤 생물체고 해저에 있는 것들은 뭐 조그만 어떤 조개들이든지 아니면 말미잘이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박혀 있잖아요.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책에서 본 그림만 갖고는 이걸 하기가 힘들어요. 예. 그러면 얘가 과연 이게 피부에 붙였을 때 어떻게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에 얘가 피부에 있을 때 어떻게 보일까. 너무 다른 색감이라면 얘가 이 피부에 들어올 수 있는 색감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네. 이건 어떻게 블렌드를 시킬까. 이런 거를 실제 라이브 소스도 보고 그다음에 실제 그런 조개나 아니면은 실제 문어를 잡아다가 그 옆에 통에 넣고 이렇게 뜨면서 얘가 물이 들어갔을 때 컬러, 물이 바꿨을 때 틀린 점, 네. 물이었을 때 반사가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어떤 포인트들이 반짝거리는가, 아. 그다음에 그게 아니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화났을 때는 이 꼬리가 문어가 이렇게 움직이다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라이브 필름도 보게 되고 실제도 보게 되고 네. 뭐 심지어 제가 이제 그 문어 얘기지만 그 캐릭터 셋업을 하면서 많이 하게 되는 게 이제 새 같은 경우도 많이 해요. 네. 새를 작업을 하다 보면은 날개가 이제 좁히는 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딱 하면은 핏하게 아주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새를 딱 갖다 놓고 깃털만 다 뽑아놓으면 이렇게 딱 보이면 딱 그 구조를 알겠는데 그럴 순 없잖아요. 네. 그러면 맨 처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뭐냐면 통닭을 사요. 통닭을 사갖고 얘를 죽었지만 이거 계속 눌러보면은 이게 얼마만큼 줄어들고 이게 딱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통닭에다가 그래도 내가 이게 잘 모르겠으면은 그리드라고 이제 그림을 그려요. 그거 촬영을 해요. 네. 얘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피부가 어디까지 늘어나고 이런 걸 이렇게 봐요. 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네. 그다음에 그 위에 털을 덮었을 때는 밑에 속의 구조는 어떤 식으로 딱 접히더라. 네. 이런 걸 알게 되죠. 아까 그 이제 Pirates of the Caribbean 그 문어 비어드 얘기를 했는데 그 배우가 이제 연기를 했을 때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냥 없는 상태에서 이제 연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 그림을 봤을 때 그 어떤 느낌이었을지 참 궁금해요. 그 캐리비안 해적은 저희 회사에서도 굉장히 이게 도전적인 작품이었어요. 참고로 캐리비안 해적 그 문어발 그 데이비드 존스 그걸로 저희가 아카데미 특수효과상을 받았었어요. 그해. 네. 그 정도로 와. 크리처로 그만큼까지를 만들어내는 게 힘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배우도 이 사람이 영화를 만든다고 촬영을 하는데 얼굴에 점만 찍어놓고 촬영을 하는 거예요. 옷도 안 주고 뭐 이렇게 배우라면 근사하게 옷도 입고 해야 되는데 조그만 이런 파란색 방에다가 몸에다는 이상한 타이즈를 씹혀놓고 점만 찍어놓고 뛰어놀라고 하고 뭐 연기를 하려니까 맨 처음에 익숙하지가 않았죠. 네. 이렇게 연기를 한다는 게 알고는 있었지만 과연 이게 될까? 그런데 그거 과정을 이제 실제 렌더링을 통해서 파이널 찾아보니까 오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네. 라고 하면서 배우가 그럼 이럴 때 이렇게 더 연기를 해야겠네. 문어가 할 수 있을 법한 어떤 행동. 네. 그래서 문어가 옆에 이제 그 빨판이라고 그래갖고 예. 그럼 이거로 숨 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런 거가 입버릇처럼 하면 더 좋지 않겠냐. 아하.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디를 내면서 배우가 좀 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어허. 그게 더 리얼하게 이제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도 배우게 되는 거고 저희들도 이제 이럴 때 그렇게 사용하면 더 좋겠구나라는 것도 배우게 되고. 네, 아주 재밌네요. 네. 감독님이 사실 굉장히 많은 영화에 이렇게 참여를 하시고 많은 그 씬들을 만들었는데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바타, 아까 뭐 그 캐리비안, Pirates of the Caribbean, 뭐 이제 기타 등등 사실 누구나 다 잘 아는 블록버스터 영화에 참여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정말 특별히 애착이 가는 씬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아무래도 아티스트 반절, 기술자 반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테크니컬 부분을 많이 이제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회사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건 아바타였었어요. 그러니까 아바타가 왜 기억이 났냐면은 이 사람이 조직 생활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인정을 받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인간 휴먼 쪽 대장이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갑옷 슈트를 입고 뛰어내리는 장면이 있어요. 비행기가 네. 더 이상 작동 불능으로 이제 떨어지는 장면. 걔가 이제 나무에 부딪히는 장면이 있어서 네. 그 나무의 모든 그 가직들이 비행체랑 이렇게 엇물리면서 끊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한 2달이 걸렸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아이엠에서 그만큼 퀄리티가 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 없었어요. 근데 저한테 그 직업을 줬을 때 이게 미안하다, 너 고생할 거다. 그렇지만 해보자.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안쓰럽게 저한테 그 작업을 줬었어요. 네. 근데 또 성격이 그 힘들 거라는 거를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 쉬운 도전을 샷들은 좋아하시는군요. 그렇죠. 왜냐면은 도전을 해야지 일한 보람이 느끼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들 다 할 수 있는 거면 해도 다 할 수 있는 거 했네라자. 하지만 남이 할 수 없는 거 하면 와 이게 힘든 거라서 말이라도 그쵸. 한마디가 더 오기 때문에 예, 예. 그런 걸 좋아하기는 해요. 그래서 아바타에서 그거를 했었을 때 미안하다 이게 힘든 건데 좀 도와달라. 알았다. 그래서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만드는 과정은.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뭐 야구 방망이를 만든다. 이러면은 딱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컨트롤하기 편해요. 예. 근데 나무는 하나의 트렁크에서 수십 가지의 브랜치가 생기고 브랜치에서 트윅이 생기고 거기에 이파리가 날리는데 네. 얘네들이 모두 다 그 비행체가 붙었을 때 다 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나무를 흔들어라. 이거는 엔진이 따로 있어서 굉장히 쉬워요. 예. 근데 문제는 실제 오브젝트하고 나무가 부딪혔을 때 모든 것들이 얘를 감싸 안으면서 하나하나가 실제 나무처럼 그 역할을 한다는 게 예. 굉장히 힘든 거죠. 그 나무라는 게 딱딱하냐 유연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느 쪽도 답이 될 수도 있고 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왜냐면 밑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딱딱해요. 네. 휘어지지가 않지만 뭐 윗단에 있는 것들도 바람이 분다고 해서 그 자체가 뭐 길게는 휘어지지만 자체가 이게 꺾어지진 않거든요. 왜냐면 오브젝트 그 비행선이 부딪혔을 때 그 나무까지 하나하나가 어떤 힘을 받았을 때는 휘어져야 되고 그 이상의 힘을 받았을 때는 부러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컴퓨터 그래픽에서 이거를 기술적으로 풀어보면은 리지드냐 아니면은 어떤 파티클 시스템이냐 이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네. 리지드라는 건 딱딱한 오브젝트, 파티클은 어떤 유체 역학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인데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나무 같은 게 맨 처음에 딱딱하면서 휘어지면서 부러져야 되니까 예. 부러지면 딱딱해져. 이게 깨진 조각들은 굉장히 휘어지는 거 없이 그냥 날아가는 파편 조각이 돼요. 예. 이런 것들을 컴퓨터 그래픽 안에서 시도를 하는 게 그만큼 리얼하게 했던 게 이제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를 하나하나 다 트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잔가지 트윅에 있는 셋업을 하나씩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나뭇가지가 4만 개의 이 그 브런치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4만 개에 대한 셋업을 해야 되는 거죠. 와.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힘드니까 이제 스크립트로 이제 자동으로 알아서 하겠지만 그 룰을 만들어내고 그 법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막 테스트를 해보게 됐죠.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작업 네. 중에 하나. 그거를 만들었을 때 회사에서도 이게 보여주면 이게 입이 이렇게 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도 네. 이게 입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만든 게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정을 받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한 프로젝트가 끝나게 되면은 이 회사의 이 프로젝트의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투표를 해요. 누가 뭘 제일 잘했더라. 아하. 이런 걸 해갖고 네. 트로피를 줘요. 트로피를요? 예, 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상을 받았죠. The Harry Potter film series that enchanted children across the world with the world of magic. Star Wars, that will go down in history as one of the best sci-fi film series ever. What do these film series have in common? Their visual effects were created by Industrial Light and Magic, a leading visual effects company that has been around for more than 30 years. The most stunning scenes in the Hollywood blockbusters were brought to life right here, where creative innovations are made every single day. This is where digital artist Lee Sung-hoon works his magic.
He is praised for having brought forth remarkable lifelike scenes with the application of high-tech special effects. Today, he is about to create another fantasy world that is bound to captivate moviegoers all over the globe. We needed a new weapon. The A program was born. 처음에 미국에 가셨을 때 그 ILM에서 그 컨트랙을 준다고 해서 이렇게 가신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 꿈이 거기서 일을 하고 싶어서 가게 된 건지가 궁금한데요. 그게 이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면 이제 한국에서 일했던 얘기를 사실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한국에서 이제 7년 정도 이제 커머셜 필름이라고 CF 예, 쪽에 예. 컴퓨터 그래픽을 담당을 하는 회사에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IMF가 97년도에 왔잖아요. 예. 97년도에 오면서 회사가 연쇄적으로 이제 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갑자기 회사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프리랜서로 활동을 이제 해야 되니까 하고 있었는데 일본에 있는 폴리건 픽처스라는 회사하고 소니하고 남코라는 회사가 아시아의 토이스토리를 만들어보자 네. 라고 해갖고 드림 픽처스 스튜디오라는 어떤 커다란 회사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에 IMF가 터졌으니까 좋은 인력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와서 이게 타이어를 할 수 있게끔 하자. 네네. 그래갖고 공고를 내서 한 1,500명 정도가 이렇게 입사를, 그러니까 지원서를 냈더라고요. 네. 그리고 3개월 동안 그걸 한 다음에 3개월 뒤에 한 30명을 추려서 인터뷰를 3일 동안 왔었어요. 그래서 3일째 12시에 저는 그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물론 맨 일만 하다가 네네.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 승훈 씨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뭐 이미 거의 그 차 떠나기 직전이지만 믿져야 본전이다라고 그래서 네. 나 이런 사람인데 혹시 몰랐다. 내가 혹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겠냐. 나 한국에서 일도 많이 했고 아마 당신네들이 찾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냥 뭐 믿질 게 없으니까 이제 그쵸?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일본어도 한마디 못하고 일본 사람들이 왔는데 통역관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믿져야 본전이니까 막 내가 했던 작품에서 얘기를 한 다음에 내가 단언하건대 니네가 나였으면 니네에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아주 얘기를 자신감 있게 자신감 말씀하셨네요. 했어요. 예. 통역하는 사람이 의자 미소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가 제일 잘했다고. 그래갖고 일본말 한마디도 못했는데 네. 덜커덩 가버린 거예요. 일본을. 일본으로요? 예. 어. 그래갖고 일본에서 3년 동안 이제 제작을 작업을 했는데 예. 일본이 갖고 있는 사이즈가 이제 전 세계 미국에서 블록버스터급을 만들 수 있는 사이즈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꿈이 이제 스타워즈라든지 이런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들고 싶었는데 일본에서 이제 그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 못하는 사람이 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그래서 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본에 있을 때 그냥 일본어는 쉽게 얘기 되더라고요. 아주 깊게는 아니지만 일할 정도는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만은 되니까 이제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난 가야겠다. 네. 그래갖고 그럼 일본에 가셔서 이제 영어 미국 공부를 가는-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전철에서 네네. 맨날 이렇게 오송식 생활 영어 듣고 막 네. 이러고 다녔던 거죠. 그러다가 미국에 데모 테이프를 이제 계속 보내게 됐어요. 미국 그 특별히 그 ILM에 보내신 거예요? 아니면 그 여러 군데? ILM도 한 4-5번 떨어졌고요. 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람을 하이어한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계속 보냈던 거예요. 뭐 거짓말 조금 못해서 100번 가까이 보냈었죠. 와. 근데 데모리를 보내면은 연락이 와요. 희한하게. 이게 데모리의 영상은 좋은 거예요. 저하고는 얘기를 안 해봤으니까 아직. 근데 전화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자고 이제 예, 콜을 예. 하면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VTR을 놓고 비디오 테이프에 한 10분 가량의 나무가 하나 나오는데 나무 뒤편에 그림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어떤 의도로 만들었느냐라고 네. 이제 영어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영어가 안 되는데 그런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정말 좀 짜증이 났겠어요. 그 사람들이 네. 더 많이 짜증이 났겠죠. 이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었던 설명을 못 듣고 네. 나는 못 알아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문서답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기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냥 일본에 있는 회사를.
그리고 어학연수를 8개월을 그냥 미국을 가버린 거예요. 영어부터 배우자. 아, 그러면서 그럼 일을 안 하시면서 안 했죠. 그 당시만. 영어만 배우기 위해서. 그러다가 내가 미국으로 그때 건너갔을 때 나이가 32살이었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다라는 심정으로 사실은 갔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안 되고 이제 시간은 다가오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야 되나 보다라고 하는 찰나에 일본에서 같이 일했던 친구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 있는 게임 회사의 어떤 그 그러니까 앞에 인트로 부분 영상을 만드는 예. 그런 팀을 LA에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 그래서 친구니까 놀러 간 거예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은 인원이 적으니까 그러면 너 와서 일 좀 해줄 수 있겠냐? 나는 놀러 간 건데 이게 덜커덕 이제 거기서 팀에 조인하게 됐죠. 그게 네. 이제 NC예요. 아하. 그래서 거기에서 한 1년 동안 이제 일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래도 꿈이 이거였기 때문에 계속 또 이제 데모리를 보냈었죠. 그래서 ILM에 6개월 오퍼를 받고 드림웍스라는 곳에 3년 오퍼를 받았었어요. 아. 동시에. 그렇군요. 근데 아. 난 청소부를 할지언정 ILM이 내 인생의 꿈이었기 때문에 이제 글로 갔죠. 맨 처음에 그 입사 통보를 받았을 때 네.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리고 차를 탔어요. 차 문을 다 올리고 고속도로 나가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한 2시간을 달렸어요, 정말로. 너무나 좋아서. 그래서 그때의 그 느낌이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있어요. 뭐요? 아직도 인생의 가장 짜릿했던 순간을 뽑으라면 그 중에 하나죠. 지금까지 감독님은 많은 작업들을 해 오셨는데 가장 어려웠던 그 작업이나 어떤 과정을 말씀해 주신다면. 그 작업 자체로 어려운 거는 챌린지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한테는 힘들다라는 표현보다는 재밌다는 표현이 사실 더 맞고요. 그 가장 어려웠다라는 거는 회사 생활에서 아무래도 언어 때문에 아하. 겪었던 문제가 사실은 가장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ILM 회사에 입사를 했었을 때 네. 나름대로 이제 10년이라는 경력이 있었어요. 근데 신입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영어를 많이 잘하고 그랬으면은 인터뷰를 할 때 야, 그거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예. 그게 안 됐었어요. 아하. 그냥 내가 딴소리 하면 나를 안 써줄까 봐. 그러면 그 이제 10년 동안의 그 경험을 거의 이제 쳐주지 않았었던 건가요, 네. 처음에? 예. 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깨야 되잖아요. 나는 그만한 대접을 받기에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게 이제 사람이 기술로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말로 보여주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맨 처음에 이제 제가 ILM에서 작업을 했던 게 캐리비안의 해적의 1편이었었어요. 그 1편에 이제 그 해적들이 해골로 변하면서 네. 그 옷들이 너덜너덜한 그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담당을 했었는데 아하. 근데 어제는 분명히 저한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라는 오더를 했었는데 다음날 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했는데 야, 이거는 왼쪽에서 위로 가는 게 낫겠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분명히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게 했는데 네네. 근데 말을 하고 하면 알았어, 고칠게 라고는 하지만 어제 네가 오른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해서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하루 한 거는 헛작업이 아니잖아요. 예, 예. 분명히 디렉션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게 되는데 거기에 딱 한마디만 하죠. I will fix it. 그 말이 뭐냐면 고치겠다는 거예요. 네. 내가 거기다 다른 말을 변명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말을 해야 되잖아요. 어제 그랬었니? 내가 그런 말을 했었니?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 나오는 게 이제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I will fix it 하고 그냥 고치는 거고 다음날 이제 위로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지냈던 세월에 답답함이 있었죠. 대신 그 과정을 이제 벗어나는 과정이 뭐였냐면 오케이, 내가 말은 안 되니까 복잡해서 설명 못 하겠고 그러면은 내가 그림으로 보여줄게. 그러면서 위로 가는 걸 만들고 그다음에 밑으로 가는 걸 하나 더 만들어서 이것도 만들어 봤는데 어떠니? 예. 라고 보여주면 이게 더 낫네? 라고 해서 이제 방향을 틀은 적도 많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 대신 이제 그 보여주는 걸로 행동으로. 맞춰나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지내다 보니까 이제 예. 영어도 되고 사람도 네. 많이 친해지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무리 없이 그때 어렸던 거를 이제는 많이 이제 지나가게 됐죠. ILM이 왜 그렇게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퍼시픽 림 같은 영화를 보면 보통 사람들이 보이시 무비, 뭐 보이즈 무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남자.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때려 부시는 거를 좋아해요. 성향이. 그리고 로봇 나오고 네. 비행기를 타면은 우주를 나가서 마징가 제트를 이렇게 태권브이로 조종할 줄 알고 저도 이렇게 그렇게 커왔던 세대이기 네. 때문에. 그럼 어렸을 때는 어떤 만화들을 많이 보셨어요? 태권브이. 그러니까 TV에 마징가 제트가 이제 제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었어요. 그때 그 마징가 제트를 너무나 이제 즐겨 보면서 자라는데 그 얘기 나오면 꼭 나오는 얘기가 있어서 이제 트라우마가 하나 생겼거든요. 일주일 동안 어린 꼬마가 그 토요일 날 4시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징가 제트를 보려고. 네. 그런데 그 앞에 항상 1시부터 2시부터 이 정도의 야구를 해요. 네, 네. 근데 4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마징가 제트는 야구 관계상 쉽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저는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야구를 아직도 별로 안 좋아해요. 축구를 엄청 좋아하는데 야구는 아직도 이렇게 마음이 안 가요. 이게 꼭 상처가 생기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서 그 얘기 나왔는데 아무튼 그런 거를 이제 키우면서 꿈을 키우다 보니까 내가 대학교를 들어갈 당시, 고등학교에 들어갈 당시 이때쯤에 외국에서 커다란 외화가 나오게 되면 시골에서는 정말 이제 아버님이 읍내라고 할까 좀 번화한 도시를 가야지만 영화를 한 편 볼 수 있고 뭐 어떤 영화 나오는지도 사실 모르죠. 근데 그럴 때 아버님이 이제 스타워즈를 데리고 이제 보여주러 가고 그런데 이게 생각지도 못한 신세계잖아요. 뭐 사람이 외국에 그러니까 우주에 나가서 막 외계인이랑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진짜인 줄 알았죠. 미국에 가면 진짜 외계인이랑 싸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커가면서 이제 그건 아니다라는 걸 느끼겠지만 이제 대학교를 가면서 제가 미술 전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어떤 영상 쪽의 것들이 이제 많이 접하게 되죠. 그때 이미 스타워즈는 알고 있었고 그때 나왔던 게 이제 터미네이터 2, 그다음에 주라식 공원 이런 것들이 이게 나오게 돼요. 근데 이상하게 실제 존재하지 않는 공룡이 나오고 금속 인간이 나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너무나 멋진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제 저도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분야 쪽에 한 발짝 담궜으니까 아, 이런 건 도대체 어느 회사에서 만드는 거냐.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알게 됐죠. 인더스트리얼 라이트 앤 매직이라는 회사가 이런 걸 만드는 회사였다. 그러면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제 컴퓨터 그래픽을 할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미 이제 이쪽 산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회사가 얼마만큼 큰 가치를 갖고 얼마나 힘든 회사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한테 지금 막 떠들었죠. 나는 언젠가는 갈 거야. 근데 떠드는데 사람들이 야, 너 영어 잘해? 난 못하는데. 한마디도 못하는데. 그렇지만 가고 싶었던 꿈은 항상 꿨었어요. 근데 저도 사실 어릴 때부터 스타워즈를 굉장히 이렇게 좋아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여자 아이였지만 그래도 스타워즈를 정말 이렇게 진짜 수십 번을 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남자 아이였을 때 그 스타워즈를 정말 즐겨하는 그 아이가 지금 이제 커서 스타워즈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너무나도 뿌듯할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조지 루카스 감독이 1, 2, 3을 만들기로 발표를 하고 1하고 2가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3편만이 내가 살아있을 생전에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프로젝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놓치면 이제 끝이다 라고 했는데 다행히 이제 참여를 하게 됐죠. 근데 그래서 이제 끝났다라고 해서 유일하게 이제 스타워즈의 마지막 작품을 참여했다. 그 뿌듯한 마음을 갖고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고 있었는데 디즈니에 이 합병이 됐잖아요, 이번에요. 그래서 7, 8, 9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회가 생겼네요. 또 3개를 더 만들 수 있어요, 이제는. 좋으시겠어요. The Star Wars film series opened up a world of fantasy to inquisitive and imaginative boys all over the world, including Lee Seung-hoon. He believed in himself when no one else would, and he persevered to realize his childhood dream. 20 years later, he became part of the history of the Star Wars film series. 감독님은 참 열정도 많으시고 참 많은 작업을 해오셨는데 그 조지 루카스랑 같이 일을 해보신 그 경험이 참 특별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 감독님이 그
세상을 미리 보는 눈이 있었어요. 스타워즈 1편을 만들었을 때 제작비가 뭐 한 300억이다. 그러면은 그거를 투자를 받아서 영화를 만드는데 제작비를 오버를 한 거예요. 그 영화를 끝내야 되는데 네. 돈은 이미 다 썼고. 그러면 내가 이 영화의 판권에서, 그러니까 영화의 수익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은 다 포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펀드를 해서 영화를 만들게 해달라. 네. 대신 캐릭터의 권한만 내가 갖게 해달라. 영화 수익은 다 포기를 하겠다. 영화 수익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예. 그렇지만 그 당시에 예. 30년 전에 그 캐릭터의 그 권한이 그렇게 커질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게 많이 몰랐었죠. 지금은 오히려 그 캐릭터를 더 잡으려고 할지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네. 그렇게 성공을 해서 그 캐릭터가 1년에 몇 천억씩의 그 라이센싱을 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게 들어오는 돈이. 그렇게 진짜 천재네요. 예, 그렇게 되는 세상을 이제 미리 이제 예견을 하신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스타워즈의 감독을 했지만 인디아나 존스의 작가이기도 해요. 그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의 그 모든 스토리를 다 썼죠. 네. 그리고 아직도 이 렌치라는 그 장소가 있어요. 예.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려 있는 거를 좀 싫어해요. 그러니까 회사의 우스갯소리로 회사에 가면 이제 조지 루카스를 가다가 만날 거다. 그러면은 네가 먼저 아는 척 하지 말고 네가 먼저 인사를 하지 말라. 그게 좋다고. 왜냐면 그 사람은 딴 사람들이 자기 바더링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네. 그래서 와갖고 사인해달라 인사하고 막 하는 거면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같은 회사 사원이면은 그 사람이 인사를 하면 그때 인사를 하고 거꾸로 사장한테 인사를 받는 거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네, 네. 그러니까 사장한테 인사를 먼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냅두라는 거죠, 그 사람. 그냥 자기 멋대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조지 루카스만이 아니라 그 아바타의 그 감독이신 그 제임스 캐머런하고도 작업을 하셨죠. 예, 직접적으로 제가 작업을 할 때 옆에서 하지는 않고요. 제가 만든 영상을 보여주고 이 영상이 괜찮다 안 좋다 이런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는 이제 했죠. 네. 왜냐면은 아바타의 기본적인 메인 프로덕션은 로드 오브 더 링을 만든 웨타가 작업을 했어요. 근데 웨타에서 작업을 하다가 1년이라는 시간 딜레이가 생기면서 올해는 반드시 끝나야 되는데 네. 이게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이제 SOS가 온 거죠. 아하. 그래서 마지막 전투 장면, 예. 그러니까 나비족하고 이제 사람들하고 싸우는 그 네. 전투 씬 그 시퀀스를 이제 저희가 다 담당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저희 회사에 이제 왔어요. 영화 끝나고 나서 이제 고맙다고 이제 인사도 할 겸 네. 사람들하고 얘기도 들어줄 겸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 내가 이 사람을 여기서 맨투맨으로 보는 게 인생에 다시 한번 있을까 없을까 그래갖고 그냥 가서 내 몸에 사인 한 장만 해달라고. 네. 나 팬이기도 하고 이렇게 만나면 너무 영광스럽다고. 그래서 사인을 받았어요. 근데 사인해줄 때 그 특유의 그 이렇게 싫어하는 표정이 있어요. 너 이 작업 했니? 이런 거야. 안 했으면 안 해주려고. 이게 했다면서 내가 그 나무를 부셔뜨리는 그 장면을 했다고 하니까 아 그래? 그 장면 잘 만들었다고 해서 사인 이렇게 해주더라고. 어허. 그래서 이제 나는 사인 받아서 좋다고 나왔는데 내 친구가 야 너 용감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용감하냐 그랬더니 너 유튜브도 안 봤냐고. 그 어떤 LA 국제공항인가 어디에서 제임스 카메론이 나오는데 일반인들이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 갖고 사인 받아서 뭐 하냐고 하면서 이렇게 딱 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네. 거를. 그걸 모르는 모르고. 분이 용감하다고 가서 해주세요 했더니 같은 거죠. 그래서 어찌 됐든 받았잖아요. 네. 갑으로 잘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 ILM에서 현재 감독님만이 한국인은 아니시죠? 거기 또 한국인들이 몇 명 계시나요? 예, 총 지금 한 6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크리처 디파트먼트에 제가 한 명 있고, 네. 그다음에 모델링 파트에 한 명 있고, 그다음에 텍스처 쪽 한 명이 있고, R&D 파트에 2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5, 6명 정도입니다. 뭐 할리우드도 그렇고 지금 그 그룹 안에서 정말 이렇게 한국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이 온라인 게임이
붐이 되고 그런 걸 좋아하게 되면서 게임 회사에도 사실은 많이 이제 진출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메이저 빅 스튜디오라는 곳에 보면은 한국 사람이 적어도 최소한 5명은 있어요. 많게는 드림웍스 같은 경우는 한 20명도 있고요. 네. 그 정도로 많이 주는데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젓가락을 써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손으로 하는 그 재주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모델링 파트라는 파트가 사실 이 손재주에 굉장히 민감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한국에서 진출해서 사람들이 이 모델링 파트에 굉장히 많이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웬만한 회사에서 어떤 실제로 캐리비안 해적의 예. 데이비 존스 그걸 만든 사람도 한국 사람이에요. 그 모델링 한 사람도. 네. 근데 그게 참 궁금했었어요. 이렇게 언어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 분들이 그 할리우드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젓가락을 쓴다는 거는 이제 제가 어떤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거를 이제 빗대서 얘기를 한 거고 사실은 근면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는 이방인이잖아요. 그 나라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노력과 많은 돈을 써서 그 나라에 왔어요. 이 나라에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서 왔는데 그 하고 싶어 하는 기회를 잡았을 때 얼렁뚱땅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싶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남이 만약에 열을 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보통 15, 20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근면한 것도 있고 자기가 열심히 하려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그 비용 대 효율면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을까. 네. 그래서 회사에서도 많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죠. 지금 CG 하는 분들 중에서 외국 회사에 이렇게 취업하고 싶은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갖춰야 할 어떤 그 자세라든지 어떤 그 조건이 있어야 된다면 어떤 걸까요? 제가 어떤 CG 업계의 선배로서 그냥 어떤 조언을 아니면 어떤 팁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거를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일단은 외국에서 나가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언어는 사실은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첫 번째예요. 자기 기술이 있는데 기술을 표현해야지 그 기술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가 첫 번째인데 언어가 안 된다고 그래서 포기는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언어는 어떤 경우라든지 사실은 이렇게 배울 수도 있고 아니면 통역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회사에서 전 세계에서 너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술을 가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통역까지 붙여서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가 제일 힘들기는 하죠. 예.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어느 정도의 기술을 갖고 어느 정도 가려면은 영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 공부도 좀 하시고 많은 거를 보여주려고 데모 테이프에 막 10분, 20분 이렇게 막 집어넣어요. 그러면 거기 보면 학생 때부터 했던 거, 그 다음에 초창기에 했던 거 이런 걸 막 집어넣어서 자기가 했던 모든 걸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데모 테이프가 한 막 10분, 15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데모가 제일 안 좋은 케이스예요. 데모 테이프라는 거는 딱 3분이나 1분 한 30초 안에 보여줄 것만 딱 보여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보는 사람도 시간이 없는 사람들일 그렇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ILM에서 어떤 한 포지션을 갖다가 오픈을 하고 며칠 동안 뽑으려고 하면은 그 하루에 오는 데모릴 양이 300개, 400개가 와요. 그러면 그거를 담당하는 부서에 있는 사람이 딱 1명, 2명이란 말이에요. 1명, 2명이 24시를 쪼개서 그 300개의 데모 테이프를 볼 수도 있고 그 중에 본 게 뭔가 좋다라는 걸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딱 틀고 패스트 포워드예요. 빨리 돌려보게 하면서 뭐가 하나라도 이 사람 눈에 이게 걸리면은 옆으로 하고 아무것도 안 걸리면 그냥 쓰레기통이에요.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네. 보관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러면 그 중에 걸려지는 게 한 20개예요. 그러면 그걸 갖고 조금 노멀 플레이로 보는 거예요. 이거 괜찮네, 이거 괜찮네 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이쪽 담당 슈퍼바이저네 이런 사람이 지금 레주메를 보냈는데 어떠냐. 그리고 그때 이제 픽을 하는 거죠. 네. 그 중에 하나가 픽이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20분을 본다면 보는 사람이 20분 동안의 시간 낭비를 조정하기 때문에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 나 이렇게 못 봐. 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30초라도 줘요. 이 사람 눈에 딱 픽할 수 있는 최고의 작품, 최고의 퀄리티만 짧게 보여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자기 한 세월에 대한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길게 보여주죠. 네. 그러면 그 길게 보이는 게 뭐냐면은 학생 작품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최대한 프로페셔널처럼 보여야 되는데 예. 학생 작품 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람이 이렇게 탁탁탁탁 보여주면은 뭐 이게 이런 것도 했는데 이런 것도 했는데 처음부터 이러면서 다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그냥 바로 꺼서 버리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은 딱 30초밖에 없는데 그 20초는 볼 시간 없으니까 그냥 딱 버려버리는 거죠. 감독님이 지금 미국에서 생활하신 지 한 10년 정도 이렇게 되셨잖아요. 그리고 ILM에서 또 한 10년이 넘었는데 한국에 돌아오실 때마다 참 한국 영화라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한국의 그 영상 산업의 수준이 어떤지 전문가 입장으로서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거는 말을 잘해도 그러고 말을 못해도 욕을 먹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저는 이제 너무나 잘 알죠. 왜냐 이쪽 사정을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냉정하게 그림만 보고 판단을 한다고 보면은 이제 비교가 안 되겠죠. 아직까지도 먼 얘기지만, 하지만 이 그림이 나오기까지의 사정을 얘기 보면은 저희보다도 오버 퀄리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영화를 만든다고 하면은 큰 대작 같은 경우에는 이 CG 비용만 한 4천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돼요. 컴퓨터 어마어마한 그래픽만. 돈이 들어가네요. 네. 근데 한국의 영화 시장, 그러니까 1년에 CG 비용이 들어가는 한국 시장 전체 모든 영화를 다 해서 이게 한 300억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모든 네. 영화를 다 터뜨려서. 그런데 비슷한 영화를 만들었다. 사실 제가 감히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저한테 질문을 했었을 때 기술적으로만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아직도 부족한 면은 많다. 그렇지만 이게 이 환경에서 이만한 영화를 만든 거는 저희보다 두세 배는 앞서가 있다고 저는 그쪽에서는 영화를 만들면은 네. 팔 곳이 전 세계에다 파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영화를 만들면 이제는 하려고 이렇게 진출을 하지만 결국 한국 내잖아요. 뭐 4천만, 5천만 국민하고 몇십억 인구하고의 게임은 네. 사실은 이게 아닌 게 그거에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더라도 뭐 망하는 영화도 있겠고 아니면 예. 정말로 대박에서 1조 이상을 버는 영화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를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렇지만 도움을 주고 싶은 거는 많아요. CG 기술이 여기서 이만큼만 발전을 하면은 조금 더 좋은 환경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까지 배워오고 일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와서 네. 좀 도움을 주고 싶죠. 네. 그 듣다 보니까 지금 감독님께서 참 그 한국 CG 산업을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서 아웃소싱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올 초에 이제 코카에서 시티 포럼이라는 거에 와서 이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왜 한국은 아웃소싱을 안 나가느냐. 이번에 내가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쪽 관계자가 한 400명이 오는데 네. 일을 할 수 있게끔 좀 해달라. 그래서 사실 그 디파트먼트에 있는 그 디렉터랑 얘기를 해서 그걸 받아왔었어요.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데모리를 받아가서 사실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회사가 사실 채택이 됐어요. 아하. 그래서 지금 이게 서로 이렇게 스큐리티 체킹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필두로 해서 이제 그쪽 회사에서도 이제 외국에 있는 회사들의 라인들을 갖고 싶어 하니까 네. 이걸 필두로 해서 연결이 되면은 하나씩 이제 좀 외국하고도 교류가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앞으로 뭐 일을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될 수 있다면은 ILM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 번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환경이 조금씩 이제 좀 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나. 그래서 예. 조만간 어떤 그런 좋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럴 날이 왔으면 참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승훈 감독님에게 스타워즈라는 게 어떤 것인지. 스타워즈는 제가 어렸을 때 남자 꼬마의 로망이 있죠. 근데 그 로망을 아직까지 지키고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제 주위를 봤더니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은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 꿈을 잃지 않고 네. 그런 꿈 속에서 살게끔 해주는 어떤 매개물이 된 게 이제 사실은 스타워즈죠. 감독님하고 이렇게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참 그 CG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배운 것 같고 또 그 감독님의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한국 사람들이 앞으로 그 외국에 그 CG 일을 하건 뭐 영화 산업의 일을 하건 참 많은 힘을 풀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일을 하시던지 정말 잘 되길 기원하고요. 앞으로 한국에 와서 그 ILM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기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